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명탐정 수학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24쪽이고요. 세제곱미터를 알아볼까요? 네, 세제곱미터를 알고 직류면체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어 보아요입니다. 자, 1번 컨테이너의 부피를 알아봅시다. 네, 124쪽에 1번 컨테이너의 부피를 알아봅시다. 컨테이너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나 될까?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기에는 컨테이너의 부피가 너무 크다는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내용이 좀 잘렸는데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 거 읽어보면은 컨테이너의 부피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고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면은 지금 가로가 300cm고 세로는 250c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200cm예요. 그렇죠? 그럼 이 세 길이를 다 곱하면은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부피에 큰 수가 나와서 이제 읽기도 좀 어렵고 표현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피를 나타내는 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세 수를 곱하면은 너무나도 이제 큰 숫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사용하기가 좀 불편함을 우리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큰 물건의 부피를 구할 때는 우리가 세제곱 센티미터 말고 좀 더 큰 단위를 우리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넓이를 나타낼 때 제곱 센티미터보다 더 큰 단위인 제곱미터가 있는 것처럼 부피의 단위에도 세제곱 센티미터보다 더 큰 단위인 세제곱미터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단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성을 계속 느끼게 되어서 센티미터가 아닌 미터로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바꿔서 부피를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미터로 이렇게 길이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자, 아까 전에 지금 컨테이너 나왔는데 이런 상자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트럭에 있는 적재함이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뭐 컨테이너에 이렇게 담아서 옮기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운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철도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더 먼 나라로 갈 때는 이렇게 큰 배에 실어서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물건을 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싣고 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124쪽 보니까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류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류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쓰고 1세제곱미터라고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가 1m, 세로가 1m, 높이가 1m인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 124쪽의 밑에 있는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활동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모둠끼리 이렇게 모여서 종이를 말아서 이걸 그 테이프를 붙이고 해서 이제 1세제곱미터의 그 부피감을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보는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선생님이 2년 전에 이거 실제로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가져왔어요. 학생들이 만들었던 거. 그래서 초상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 얼굴은 좀 가려주고 이렇게 신문지를 좀 말아가지고 한 모서리 이렇게 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모아서 1세제곱미터의 그 부피감을 실제로 느껴보는 활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크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 4명의 학생이 다 들어갈 정도니까 생각보다 이 부피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교과서 125쪽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교실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 봅시다. 네, 교실의 부피는 약 몇 세제곱미터인지 어림해 보세요.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약 252 세제곱미터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어떻게 교실의 부피를 어림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방금 124쪽의 밑에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1 세제곱미터를 가지고 가로는 몇 미터인지, 세로는 몇 미터인지, 그 다음에 높이는 몇 미터인지 이렇게 어림해서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을 구한 다음에 그걸 곱하면은 대략적인 교실의 부피를 어림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기 감정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부피를 한번 구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가로의 길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도 구하고 그다음에 높이를 이렇게 구했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그런 길이를 이용해서 했어요. 선생님의 걸음걸이를 이용해서 선생님의 그 걸음이 예를 들어서 한 걸음이 뭐 70cm라고 했을 때 세로의 길이랑 가로의 길이를 이렇게 재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뭐 키를 이용해서 그 높이도 재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선생님이 한번 재어 보니까요. 가로가 8m, 세로가 9m, 높이가 3m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가 이 교실의 부피를 직육면체라고 했을 때 밑면의 넓이가 이제 72가 나오는 거겠죠. 8 곱하기 9를 해서 그리고 높이를 곱하기 3을 하니까 216 세제곱미터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교실의 실제 부피를 한번 선생님이 구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 삼아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 3번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1세제곱미터와 1세제곱센티미터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자, 먼저 1m는 100cm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1m는 100cm. 그럼 쌓기나무를 가지고 1cm 길이가 1cm인 그 정육면체에 그 쌓기나무를 가지고 여기다 다 채워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는 100개를 이렇게 쌓기나무를 이렇게 줄 세울 수 있겠죠? 왜냐면은 쌓기나무 작은 거는 한 개에 1cm인데 이거는 지금 1m가 100cm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도 100개, 그 다음에 세로도 100개 이렇게 줄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높이도 지금 1m인데 1m는 100cm니까 높이로 이렇게 100개를 쌓을 수가 있어요. 작은 쌓기나무를. 그쵸? 그래서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 한 모서리에 놓을 수 있는 쌓기나무는 모두 100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필요한 쌓기나무는 모두 자,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1 뒤에 붙는 0이 6개예요. 선생님이 계산한 걸 이렇게 세어보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그래서 100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필요한 쌓기나무는 모두 100만 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맨 마지막에 있는 4번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건축 현장에 벽돌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보니까 쌓기나무를 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벽돌 더미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지 구해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오른쪽 거는 좀 쉬워요. 그렇죠? 가로가 2m, 세로도 2m, 높이도 2m예요. 그럼 이거 세 가지 길이를 다 곱하면 되겠죠? 자, 세 가지 길이 다 곱하니까 8 세제곱미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 거는 보니까 센티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곱하니까 200 곱하기 230,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렇게 400만 60, 460만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미터,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요. 4.6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요. 4 세제곱미터가 센티미터로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꾸면은 400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6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은 8 세제곱미터라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세제곱미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세제곱 센티미터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학 124쪽
세제곱미터를 알아볼까요?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제곱 센티미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컨테이너의 부피를 알아봅시다. 지금 트럭에 컨테이너 박스 그 안에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부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컨테이너 박스 지금 보니까 가로가 300cm, 그쵸? 그리고 세로가 250, 그리고 높이가 200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수를 다 이제 곱하면 되겠죠? 자, 먼저 가로와 세로를 곱하니까 이렇게 25랑 3 곱하니까 75가 되고요. 뒤에 0이 몇 개인지 세어보니까 0이 3개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200을 해주면 되는데 75랑 2랑 곱하면은 150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0이 몇 개인지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5개.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확인해보니까 자, 1500이 되겠네요. 그쵸? 1500만. 자, 1500만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500만이나 됩니다. 그래서 수가 되게 커요. 그래서 자, 1500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0이 6개가 이렇게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어떤 점이 불편한지 보니까 수가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데도 좀 불편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한 세제곱 센티미터 있죠? 세제곱 센티미터보다 더 큰 단위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의 부피가 아주 클 때는 세제곱 센티미터를 사용하면은 숫자가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제곱 센티미터보다 더 한 단계 큰 단위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124쪽에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쓰고 1세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여러분 이거를 적어주면은 이렇게 미터에다가 위에 3자를 쓰면은 세제곱미터라고 되겠죠? 그리고 이거 1m는요 여러분 1m는 100cm예요. 그쵸? 그래서 1cm짜리 이 정육면체가 여기 가로에 100개나 이렇게 이렇게 이 정육면체를 차례대로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100개나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가로로. 그쵸? 세로도 100개, 높이도 100개. 이렇게 쌓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124쪽에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세요 했는데 혹시 자기 집에 신문지가 있으면요. 신문지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1m 이 한 변에 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이제 1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가 1m, 세로가 1m,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또 1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모서리를 하나씩 만들고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부피 1세제곱미터의 그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 실제로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활동을 이제 준비했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그 활동 사진을 PPT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보여줬었죠. 만약 여건이 되는 학생들은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교실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 봅시다. 교실의 부피는 약 몇 세제곱미터인지 어림해 보세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실제로 한번 걸음걸이로 그 길이를 가늠해 봤다고 했어요. 대략적으로 약 한 240 세제곱미터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교실의 부피를 어림한 방법을 말해보세요 했는데 선생님은 이제 한 걸음을 선생님의 거리를 약 뭐 한 70cm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걸음걸이로 재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재고 높이는 선생님이 그 키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가늠을 예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와 세로, 그 다음에 높이의 그 길이를 구했는데, 높이는 3m라고 했고요. 그 다음 가로가 9m, 그리고 세로는 11m, 높이는 3m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99가 나오죠. 거기다 곱하기 3m를 해보니까 99에다가 3을 곱하니까 27에다가 자, 대략적으로 약 297 세제곱, 여러분, 세제곱미터가 나오겠죠? 네. 단위를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세제곱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리만 부피고, 이제 실제로 구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줄자를 가져와서 구해야 되죠. 그러기가 힘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걸음걸이를 이용해서, 선생님의 키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구해보도록 했습니다. 3번, 부피가 세제곱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1세제곱미터와 1세제곱센티미터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여러분, 여기 가로가 1m예요. 근데 그 1m는 우리가 센티미터로 바꾸면은 100cm라고 했잖아요. 이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바꾸면은 100cm가 되고 1m도 100cm가 돼요. 그쵸? 그러면은 한 모서리에 놓을 수 있는 쌓기나무는요, 쌓기나무가 이거 하나가, 여러분, 쌓기나무 하나가 1cm라고 가정했을 때 100개를 놓을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를 만들려면요, 가로도 100개 있어야 되고 세로도 100개, 높이도 100개 이렇게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면 다 곱해보니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러면은 뒤에 0이 6개가 붙어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100만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100만이 됩니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가 한마디로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랑 같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 의미를, 우리가 1m는 100cm이기 때문에 이렇게 1m 3개 곱해준 거랑 100cm를 3번 곱해준 거랑 같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단위의 크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4번, 자, 건축 현장에 벽돌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피를요, 세제곱미터로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이 미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200cm는 미터로 바꾸니까 2m가 되겠죠. 우리 이건 세로는요 2.3m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m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3개의 수를 다 곱해볼게요. 자, 먼저 2.3 곱하기 2를 하니까 4.6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거기다 1 곱하기 1을 하면은 그대로 4.6이 나오고요.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거, 여러분, 미터로 나와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1 하니까 이제 8 세제곱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수학 익힘책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수학 익힘책 84쪽, 85쪽을 먼저 스스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의 풀이 과정과 여러분이 풀이한 방법을 비교해보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 맞았으면 동그라미를 쳐주고 틀렸으면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제곱미터를 알아볼까요? 빈칸에 알맞게 써 넣어볼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 세제곱미터 이렇게 쓰고요. 1 세제곱 미터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를 쌓는데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몇 개 필요할까요? 아까 전에 공부했었죠? 한마디로 100만 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00만 개 이렇게 100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직육면체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직육면체의 가로의 길이, 세로 높이를 이렇게 미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직육면체 지금 보니까 300cm인데 이건 3m가 되겠죠? 그리고 세로는요, 250cm를 2.5m. 그럼 높이는요, 4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세 개의 숫자를 곱하면 되겠는데, 먼저 세로랑 높이랑 이렇게 두 개 곱하니까 곱하면 10이 나오죠? 거기다가 3을 또 곱하니까 이렇게 30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먼저 2.5에다가 4를 곱하니까 여기가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4는 8. 거기다가 2를 더해주니까 10이 되겠습니다. 그쵸? 소수점은 여기 하나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10m가 되겠죠? 두 개 곱하면은 거기다 3을 곱하니까 30.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5랑 4를 곱하면 10이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 그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산 굳이 할 필요 없이 2.5 곱하기 4는 10이다. 이렇게 나오고 거기다 3을 곱해서 30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3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3세제곱미터는요, 300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0이 6개가 붙습니다. 0이 6개가 이렇게 붙고, 3개씩마다 이렇게 쉼표를 표시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0이 3개씩 이렇게 지어주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50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0을 6개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는요, 여기 소수점이 있으니까 뒤에다가 0을 5개 붙여주면 되겠죠. 25를 쓰고 0을 5개. 자, 그래서 소수점이 아니라 쉼표를 0 3개마다 이렇게 숫자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주면요, 2.5가 이렇게 2.5 세제곱미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0 3개씩 나눠주니까 이건 4.5가 되겠네요. 그렇죠? 4.5 세제곱미터. 그래서 우리가 4하고 0이 이렇게 6개가 있으면요, 세제곱 센티미터를 이렇게 4 세제곱미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겠죠? 3개, 3개. 그쵸?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부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래요. 그러면 우리가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한번 기호를 통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니은은요, 세제곱미터로 통일하니까 0.95 세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디귿은 한 모서리 길이가 2m인 거예요. 그러니까 8 세제곱미터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리을은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가로랑 세로 곱하니까 2.4가 나오네요. 그쵸? 거기다가 80이 아니라 0.8을 곱해야겠다. 그쵸, 얘들아? 0.8 이렇게 곱하니까 32가 나오고 16에다가 19 이렇게. 그 다음에 소수점이 2개가 되는 거니까 1.92가 나오네요. 그래서 1.92 세제곱미터 이렇게. 그쵸? 그럼 가장 큰 순서를 보니까 디귿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기역, 그 다음이 리을, 그리고 니은. 이런 식으로 정렬을 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로가 4m, 세로가 2m, 높이가 3m인 직육면체 모양의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창고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20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쌓으려고 한대요. 그럼 상자를 이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몇 개까지 쌓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20cm니까 여기 가로에는 20개를 쌓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20개. 그리고 세로에는 10개를 쌓을 수가 있어요. 높이는요, 15개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3m 안에 20cm가 이제 15개 이렇게 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3개를 다 곱하면 되겠죠? 자, 20 곱하기 10 그리고 15 이렇게 곱하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큰 부피 안에 이 정육면체를 몇 개 쌓을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곱하니까 이거 200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200에다가 15 곱하면 300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000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1m에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20cm인 상자를 5개를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4m에는 이제 20개를 놓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개 놓을 수 있는지를 찾아가면 돼요. 자, 6번.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 중에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단위로 나타내기에 알맞은 물건을 찾아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좀 큰 가전제품인 냉장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뭐 침대 매트리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침대 매트리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킹 사이즈라고 하면은 뭐 가로가 뭐 2m. 그 다음에 세로는 뭐 2.5m. 좀 큰 걸로 할게요. 높이는요, 매트리스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0.5m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 곱하니까 2 곱하기 2.5를 하니까 5잖아요. 거기다가 0.5를 곱하니까 2.5가 되겠네요. 그쵸? 2.5, 그 다음에 세제곱 미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책상을 한번 해볼게요. 책상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밑에도 다 공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전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선생님이 가로의 길이는 선생님 책상을 얘기했을 때 가로의 길이는 뭐 1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0.5m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는요, 약 0.8m.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요, 먼저 0.5랑 0.8이랑 곱하면은 0.5 곱하기 0.8 그러면 5 곱하기 8은 40이죠. 근데 소수점이 2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2개 곱하는 게 0.4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곱하기 1 또 하니까 0.4 세제곱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선생님은 이렇게 책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의 방의 부피 이런 거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여러분이 아니면 뭐 여러분의 집에 있는 뭐 소파 아니면 뭐 세탁기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한번 부피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니까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 길이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